국회 문광희 소속 의원들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해 개관 이후 3년 동안 킬러 콘텐츠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며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화두였습니다. 여야 모두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추진 상황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도둑이 들었던 금은방에 또 다른 일당이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앞선 범행 수법을 따라했지만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유치원 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혼쭐이 났습니다. 현장 시찰을 위해 문화전당을 찾은 국회 문채위 소속 의원들은 지원 요청하기 전에 내실부터 다지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현장 시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짧게 예정된 현안 보고 시간. 전당장 직무대리는 콘텐츠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2019년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장까지 온 마당에 보통은 덕담으로 받아주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년 수백억씩 예산을 지원하는데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활용,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가령 예를 들어 수학여행들도 올 수가 있고요. 여당 간사는 야당 의원보다 더 강한 어조로 문체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동안 킬러 콘텐츠 하나 만들지 못했다며 예산 삭감까지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변화 없으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예산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뭔가 좀 생산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지역구인 최경환 의원이 과거 정권에서 지원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변호하고 나서야 현장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여당 지도부가 문화전당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소관 상임위가 전당 운영 효율성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예산 증액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요즘 광주시의 뜨거운 현안이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엔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청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적정 임금과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여야가 모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적정 임금의 경우에도 지역 평균 연봉이나 그 기준으로 하고 임금 인상도 상당히 합리적이었고.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운영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 광주시의 우회 투자 방식은 문제가 없는지 등 세부적인 계획들이 모호하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근무 환경, 조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 인사, 생산, 판매 등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누굽니까? 다른 데서는 사실 창조경제센터 통해서 우회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영리법인 비영리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른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의원들은 자동차 산업 지형이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내연 기관차 생산 공장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광주시는 중장기 계획을 따로 세워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SUV 경차로 가지만 적정 시점에 이걸 친환경차로 전환해서 단기와 중장기를 동시에 대비하자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보관입니다. 비록 세부 내용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표준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환경미화원들의 사망사고가 청소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자 광주시는 보다 안전한 청소차를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 보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청소차가 없는 곳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도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잇따라 숨진 환경미화원들의 사망 원인은 모두 청소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청소차 끄트머리에 불법 구조물인 발판이 화근이었는데 이걸 타고 다니면서 차량 후방에서 일하다 보니 청소차가 후진해도 모르고 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화물차 짐칸에서 회전하는 금속 덮개에 미아원의 옷자락이 끼면서 일어났습니다. 개선하겠다는 청소차는 오지 않고 미아원들은 여전히 발판에 의지해 일을 합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러 가다 보면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내려버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 발판이.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깎아버리죠. 개선된 청소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광주의 한 업체가 제작한 이 청소차는 미아원들이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고 짐칸 덮개 또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저상으로 만들어졌고 적재함도 환경미아원이 손으로 버튼을 누르기 전까진 완전히 닫히지 않게 설계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바뀐 청소차는 그 뒤에 발판 손잡이를 없애고 그 앞에 캐빈 뒤쪽으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사고의 그 우려를 이렇게. 하지만 이 청소 차량을 당장 광주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가 구입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제작된 이 청소차는 정작 다른 자치단체에 납품됐습니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운행 상황을 보고 내년 하반기에나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새벽에 나와 일을 하도록 하는 근무 환경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사고 이후 양과동 위생매립장의 청소 차량 출입 시간을 오후 3시에서 저녁 6시까지로 늘려 미아원들이 새벽에 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새벽에 나와 오후 3시 이전까지 끝내는 것으로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야간 하지 말고 주간에 하자 9시부터 6시에 퇴근하자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수용이 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광주에서 환경미아원 안전사고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가 예산도 세우지 않고 느긋하게 대처하는 사이 환경미아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내일 아침도 새벽 노동에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은 광주시가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사고 이후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차량과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보았던 금은방에 또 다른 절도범이 들었습니다. 범행 영상에 담긴 뉴스를 보고 어설프게 따라한 건데요. 이번엔 어림없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광주의 한 금은방. 3인조 남성들이 도구로 유리를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고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힌 31살 황모 씨 등 절도 미수범들은 경북 구미에서 원정을 왔습니다. 이들은 작년 봄에 다른 절도범들이 귀금속을 털어간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보고 240km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귀금속을 털어가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지도 등과 영상을 분석해서 범행이 일어났던 그 금은방을 알아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황 씨 일당은 금품을 훔치러 이곳에 왔지만 강화 유리로 된 탓에 결국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절도 피해를 당한 금은방 주인이 유리창을 쉽게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로 바꿔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제가 강화 필름을 이제 붙였어요. 좋은 거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거 좋은 거를 해놓았더니 못 듣더라고요. 어설픈 모방 범죄를 시도했다 달아난 황 씨 일당은 결국 일주일 만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유튜브에 성공 사례가 나와요. 그놈을 보고 자기들도 이와 같이 범행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지난해 1분 만에 금은방을 싹쓸이했던 4인조 절도범들도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수안지구 집단 폭행 사건과 저조한 치안 만족도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인화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수안지구 집단 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며 공권력 강화 대책을 주문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의 치안 고객 만족도가 2년 연속 하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전과 51범 이상인 동네 조폭이 광주에 39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유치원 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결과를 보면 광주의 경우 감사를 받은 88개 공사립 유치원 가운데 84곳에서 회계 부정과 무자격 기사 채용 등 200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남에서도 144개 유치원 가운데 115곳에서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2020년까지 전체 유치원을 감사하기로 했고 전남교육청도 내년 상반기까지 비위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인척 특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한 차례 실시했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산하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 점검을 했지만 당시에는 행정상 과오 등 채용규정 위반이 대상이어서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는 이번에 직접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호 씨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5.18 4개 단체와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씨에게 5월 단체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 당사자들에게는 각각 1,500만 원씩 모두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씨와 뉴스타운이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의 호해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글을 게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축산농협 이사 후보 17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농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축산농협 이사 후보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사 후보 13명은 각각 벌금 9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41명에게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건축 허가 과정의 불법 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광주 서구청과 담당 공무원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주 전 광주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과 담당 과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중고차 매매단지 건축 허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집에서는 돈 뭉치와 업체 측의 명절 선물 리스트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고차 매매단지는 59개 업체에 분양됐지만 자동차 전시장 면적 요적을 충족하지 못해 13개 업체가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사기 분양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국회 상임위의 현장 시찰에 맞춰서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서 선전전을 열고 비정규직에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화전당에서 미화와 경비,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전달을 요구했습니다.